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보면요. 자, 코스피 3250포인트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이제 현금 30%, 인버스 5%, 그리고 주식 65%, 자, 이렇게 이제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인버스는 선택이다. 인버스를 안 가져가실 분들은 이제 주식 7%, 주식 70% 뭐 갖고 가도 되고요. 현금도 여기에서 이제 뭐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더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밸류에 맞춰서 이제 현금 대응은 해가는 거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적정지수 밸류는 한 2,50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3,250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과열 버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올해 2021년도 이제 적정 밸류는 한 2600에서 한 3000 정도가 2021년도 적정 밸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값이 한 2800포인트 정도 놓고 보면 현금을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분들은 이제 뭐 한 15% 20%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은 자, 리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을 한 15%에서 한 25%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과열 부분들이 입혀진 이제 포인트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요 정도가 과열 버블 포지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폭락이라든가 투매가 진행이 되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불거질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내일은 이제 좀 시황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포인트와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흥분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신용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깡통 포지션이에요. 깡통 포지션. 지금 이제 신용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미래 깡통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강하고 뭐하고 할 때는 욕심을 관리해 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코스피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부터 이제 2700포인트까지 자,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이제 보면은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리고 2900포인트 넘어가면서 제가 그런 코멘트들을 드렸다면 3000 넘어가면 이거는 버블 포지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올라갈수록 이제 현금을 이제 확대해서 대응을 해가면서 이게 4000이 갈지 5000이 갈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 무너지게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하락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이제 코멘트들을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스탠스를 잡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이제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그린케미칼 327%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친환경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친환경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정도 봐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매립 자본,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가 있겠죠. 석유가 우리 이제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석유, 석탄. 근데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글로벌리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저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이 생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키워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친에너지. 그래서 석유가 결국은 이제 전기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 사이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게 이제 확대될 거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맞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어떤 한 국가, 특정 국가에서만 쓴다라기보다 기존에는 이제 유럽이 좀 선도해서 이제 시장을 끌고 갔다라고 보면 지금은 유럽, 중국, 미국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쪽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에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돈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럼 이쪽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뭐 테마도 붙고, 또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이익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입혀주는 구간인데, 아직은 이익이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난다라기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여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장폭이라든가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비싼지 싼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10년을 놓고 보면 지금 자리도 싸다 라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가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이쪽은 비중이 많이 없어요. 비중이 이제 한 3%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가는 포인트들을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추적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 섹터 비중을 일단은 뭐 한 10% 이상까지 좀 이제 늘려보는 관점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테마에 엮여있는 섹터는 이제 대부분, 자, 가장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이제 풍력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 섹터를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에너지 효율이라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가 넘었다고 봐야죠. 이제 기존에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들보다, 그러니까 일단 원자력보다 저렴하게 풍력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기술력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풍력 섹터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갖춰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갖춰졌는데, 여기에다 이제 정부 지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쯤 되면 그 정도 수준의 기술력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게 이제 추정치인데, 그건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수소 쪽이 되겠죠. 요런 쪽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핵심 카테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쪽은 풍력하고 수소 쪽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자동차로 처음에는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동차가 전 세계에 있는 석유 소비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이게 먼저 받쳐주고 가야 이게 줄어들고 이제 전기가 늘어나야, 자,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니까 이쪽 친에너지 섹터가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이제 맞춰가면서 이 관련된 섹터를 좀 추려가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추려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정책 수혜 기업들을 이제 추적을 해보면 지금도 저렴한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업사이드를 놓고 봤을 때 편입해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기업들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금 추적을 해나가고 있고, 이제 차츰차츰 우리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 비중을 좀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나는 바투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수익 인증을 이제 꾸준히 해주셔서 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코멘트를 좀 보면 그린케미칼 327% 수익의 이제 절반 또 줄이고 나머지 수량은 또 기다려 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이제 복리계좌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복리계좌 화이팅 하고 코멘트도 달아주셨네요. 자, 2021년 첫 수익 종목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매도 평균 단가를 보면 13,800원 정도 되고요. 주식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린케미칼을 보면 현재가가 이제 14,900원, 이 영상을 만드는 금요일 시점에 보면 14,900원 정도 됐었고요. 바투님이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본 구간을 보면 한 요 정도 구간에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셨어요. 100% 구간대가 이제 6,000원 넘어. 여기 어디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할매도를 한번 1차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2차 분할매도가 이제 들어간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14,900원 기준에서 보면 이제 한 3,500억 정도 돼요. 3,500억 정도 되는데, 신나는 바투님 편입 구간을 보면 시총이 500억, 1000억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0원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대에 이제 편입을 하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총 500억, 1000억 구간대면, 자, 이걸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이제 매출을 보면
매출이 거기에서 고만고만하죠. 뭐 크게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은 없어요. 이 기업을 보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익이 뭐 이제 한 30억, 40억 정도에서 놀다가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렇게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가 투자하기 좋은 포지션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이때 구간에가 보면 500억에서 1000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구간대인데 배당을 이제 한 4%, 평균 이제 한 4%에서 5% 정도 배당을 하던 구간입니다. 그럼 5년이면 이게 뭐 25% 이상 이제 배당을 이제 받아간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재물을 봐도 이제 부채도 많지 않고, 그러면 이제 투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기업의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장 흐름들이 딱 보여졌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출발의 가능성들이 있던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코멘트를 이제 정리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신나는 바투님이 고구간 어디서 이제 편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할 매도 포지션이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은 놓고 보면 어떨까요? 시총이 3,500억이면 지금은 좀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 가치는 이제 업사이드 폭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업사이드 폭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일단 8,000원 위에서는 일단 비싼 구간인 것 같아요. 한 6,000원 위에서는 이제 비싼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제 좀 버블이 입혀져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게 쌀 때 사서 이렇게 비쌀 때 이제 나눠 파는 거예요. 이게 나눠 팔다가 이제 나중에 또 싼 자리 오게 되면 또 이제 추가 매수를 보든지 아니면 복리 계좌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 계좌에 이제 다시 편입을 보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이제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바이든이 요 부분에 지금 9천억 달러인가? 이게 뭐 이제 한 1000조 정도 되죠. 요 정도 규모를 일단은 정책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블루웨이브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블루웨이브라는 게 뭐냐 보면 요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자,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상하원 선거를 하는데 상하원 선거 모두를 파란색으로 상징으로 삼는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바이든이 민주당인데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하원에서 뭐 요거 이제 통과시켜서 올리면 상원에서 통과시키면 이게 정책이 발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찬성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도 보면 민주당이 뭐 이제 다수당을 지금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 미국 정부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또 그걸 보면 유럽하고 중국은 이미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만 여기서 엇나갔던 부분들이 트럼프가 이제 나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데 공감을 못 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산업군들을 이제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엇박자를 타는 정책들을 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또 이런 친에너지 섹터가 이제 많이 친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자,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좀 과하게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친에너지 관련된 섹터는 거의 버블 포지션에 거의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땡겨서 이제 지금 반영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숫자를 추적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추적을 해나가면서 봐야 되는데 언제든지 간에 숫자가 보여지지 않아도 폭락 포지션이 온다 그러면 좋은 이제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건 거의 그러니까 좀 확실시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이제 트렌드를 그려보면, 업황을 그려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들이 좀 확실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 일부는 할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섹터에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포지션을 보는데, 항상 정부 정책을 볼 때, 우리나라 정책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국, 그쪽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흥망성쇠가 이제 좀 갈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가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2015년부터 움직였다 그러면 2015년도에 움직일 때 2015년도 16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숫자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대부분 이제 하락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준다 그러면 이쪽도 당연히 숫자가 보여지지 않는데 주가만 땡겨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는 구간들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이제 투자 찬스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폭락이 와준다 그러면 이쪽 비중은 거의 무조건 늘려가야 되는 그런 투자 포지션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웨이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이든이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바이든 정책의 핵심을 보면, 자, 반독점, 자, 기술 기업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팡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존의 팡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시장을 끌었던 섹터군들이 있죠. 자, 이런 섹터군들에서 이제 노이즈 요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면 같이 빠지겠죠, 시장이. 왜냐면 이게 시총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애플 하나만 팔아도, 여기 이제 애플도 들어가겠죠. 애플 하나만 팔아도 우리나라 증시를 다 산다 그래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큰데, 이런 기업들의 이제 노이즈 요인이 나오게 되면 뭐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업들의 이제 노이즈 요인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이제 왜곡된 포지션을 잡아서 이쪽 포트폴리오는 확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법인세 같은 부분들도 또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30% 이상 되는 법인세를 이제 21%까지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서 이제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버블이 입혀져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기술 기업들이 위주라고 보면 돼요. 기술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면,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뭐 하락폭이 좀 빨라지면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한 1년에서 3년 정도를 놓고 보면, 자, 중기적으로 이런 노이즈 요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버블 포지션이 나오는데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반영을 해서 업사이드를 계속 반영을 하면서 갔던 건데, 이게 실적 둔화라는 게 입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폭락으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버블을 한꺼번에 메우는 포지션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술주들은 이제 장기적인 이제 노이즈 요인을 이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주도 섹터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엮이는 카테고리가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도 섹터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아구가 들어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보면 지금 9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집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바이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1000조인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식으로 막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막 걸리고 뭐고 하면 일자리라든가 뭐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소리잖아요. 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뭐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을 하고 하게 되면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쪽으로 정책을 많이 넣고, 그렇게 되면 긴축 정책도 펴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도 걷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인세 올리고, 자, 세금을 증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세상 흐름은 어떻게 갈 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방향성은, 자, 세금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확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긴축 정책이 들어가고 이제 증세가 진행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익 규모는 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기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부의 재편이 이뤄지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요. 자, 신나는 바투님, 이제 계좌를 좀 보면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회원분들 중에 명확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안정적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신나는 바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출고 금액이 좀 잡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금 계좌를 운영하는 그런 자금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증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증권사 이걸 보니까 굉장히 이게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냥 이거 보겠습니다. 수익률은 한 66% 정도 찍혀 있고 수익 금액은 한 3,800 정도 찍혀 있는데 매달 보면은 50만원씩 이렇게 자금을 이제 새로 유입을 시키면서 계속 저축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덜 찍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신나는 바투님은 17년도 3월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수익률은 이제 뭐 추가 자금 투입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으면 이제 100% 이상 이제 돼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가 자금이 이제 4년 동안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저축식으로 이제 저축을 하면서 자금 규모를 키워 오시고 계시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자, 이런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금이 중요한 거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뭐 원금 평장이 뭐 이게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5,800으로 나오고 이건 1억으로 나오고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자금 규모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신나는 바투님이 이제 수익 인증해주신 이제 자료들을 보면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가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종목수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규모가 지금 5천에서 한 1억 정도라고 보면 신나는 바투님이 현재 수익 인증해주신 종목이 60종목에서 한 62개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조금 또 오늘 또 올려주신 거 있으니까 한 60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보단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금 규모가 요 정도라 그러면 종목수가 거의 한 100개? 100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이제 왔다 갔다 운영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종목수를 이거보다 훨씬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수익이 딱 나오면 디스플레이 섹터가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슨 뭐 바이오 쪽이 나오면 바이오 쪽이 쫙 올라오고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골고루 이제 인증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2020년 10월부터 보면 10월, 11월, 뭐 12월, 뭐 1월 보면 자, 디스플레이, 친에너지, 뭐 철강, 뭐 반도체, 빅데이터, 헬스케어, 게임, 뭐 자율주행, 보안, 뭐 보면 굉장히 골고루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다는 걸 이것만 놓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분들은 이제 수익인증 자료를 가지고도 다른 회원분들과 이제 내가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이런 좋은 포인트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정금은 지금 한 100만원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섹터를 이제 골고루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담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아웃퍼폼 수익률이 이제 이것도, 카페 데이터에 보면 잘 체크를 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런 걸 보면 보여지고요. 회원분들은 이제 신나는 바투님 게시판이랑 본인 계좌나 좀 비교를 해보면서 장단점을 좀 체크를 해보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의 이제 기준점들이 좀 잡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비중을 진짜 작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딱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테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을 놓고 보면 비싸요. 자, 관련 섹터가. 그런데 이제 10년 후를 놓고 보면 이건 싸다. 이건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에 대응을 하지 말라 그러지만
변동성이 하방으로 크게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올 때마다 이제 이쪽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보여지기 시작할 쯤부터는 숫자를 이제 체크를 해나가면서 이제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지만, 업사이드 폭이 계속 크게 잡힐 거기 때문에 숫자가 나와도 계속 버블을 안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놓고 보면 버블 포지션인데 2, 3년 후에 놓고 보면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하면서 버블을 이익으로 나중에 메우면서 주가가 계속 선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굉장히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지금은 이제 크게 이제 운영을 하기는 어려운데,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구간들이 언제든지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 비중은 조금씩 빠질 때마다 늘려가는 식으로 해서 비중을 이제 채워가면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은 좀 공부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업사이드 폭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 추정치를 체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언제든지 다운사이드가 나오고 뭐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를 체크하는 부분에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 체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는 밸류 체크가 좀 확실한 쪽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섹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성장에 좀 배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배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5% 이상 담아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건 물론 개인적인 스탠스긴 한데,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담아볼 수 있는 이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숫자가 보여지는 시점부터는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늘려가도 되는 그런 포인트를 놓고 이제 대응을 해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밸류로 보면 친환경 섹터로 들어가 있는 지금 밸류 체크가 어려운 쪽은 보면 이제 뭐 수소, 그리고 뭐 풍력, 태양광, 다 이쪽은 보면 밸류 체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자, 풍력, 태양광, 수소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그리고 건설, 그리고 철강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해나가면 오히려 이거는 밸류 체크가 좀 쉽기 때문에 이게 엮여있는 카테고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풍력에서 이제 소재는 철강이니까, 그리고 인프라가 구축되는 부분들은 건설이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요런 것들을 밸류 체크를 해보면, 요런 쪽은, 같은 이제 섹터군이지만, 같은 섹터라고 보면, 이쪽으로만 딱 집중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엮여서 갈 수 있는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밸류 체크가 되는 요런 기업들을 좀 추적을 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포인트를 봐도 이제 무방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설 섹터 비중을 늘려가고 싶어서 좀 보고 있는데, 종목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비중이 많이 확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갈 포인트를 이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자,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당장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단일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크가 어렵습니다. 이쪽으로 좀 집중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밸류 체크가 어려운데,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쪽 풍력이라든가 수소, 태양광 쪽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업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또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은 이제 시황 방송을 한번 좀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스탠스, 지금은 이제 내가 왜 버블이라고 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